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4장 관내의 유동에서 배관의 주 손실과 부차적 손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 배관의 마찰 손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로 주 손실과 그리고 부차적 손실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부차적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면 다음 중 주 손실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배관의 마찰 손실 중에서 주 손실이 뭐냐만 암기하시면 끝나요. 나머지는 다 부차적 손실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자, 주 손실은 뭐냐? 주 손실, 주된 손실. 자, 주 손실은 자, 지금 뭐예요? 배관에서의 손실이죠? 그죠? 배관에서의 손실이니까 주된 손실은 뭐냐면 배관의 자, 주 손실은 배관의 자, 마찰 손실. 배관의 마찰에 의한 손실을 바로 주된 손실이라고 합니다. 배관, 오로지 배관에서의 마찰에 의한 손실을 바로 주된 손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차적 손실은 뭐냐? 부차적인 손실, 말 그대로 좀 부가적인 이거 말고 이 배관의 마찰에 의한 손실 말고 부가적으로 더 손실을 입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은 바로 배관 부속류 있죠, 배관. 자, 배관의 부속류에 의한 손실. 배관의 부속류. 자,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배관의 부속류에는 엘보나 엘보나 T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배관의 부속류에 의해서 이제 부차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압력 강화나 기계적인 에너지 손실에 의해서 부차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주된 손실은 배관의 마찰에 의한 손실만 주된 손실이고 그 나머지 손실들은 뭐라고요? 전부 다 부차적 손실에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암기하실 거는 이거 하나만 암기하세요. 배관의 마찰에 의한 손실이 주 손실이다. 나머지는 다 부차적 손실이다. 암기하기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돌연 축소관과 돌연 확대관에서의 손실이에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세 번째. 돌연 축소관. 자, 그리고 돌연 확대관. 돌연 확대관에서의 손실이에요. 손실. 자, 뭐를 먼저 볼 거냐면 돌연 확대관을 먼저 볼게요. 돌연 확대관. 자, 이건 뭐냐면 자, 여기 자, 한쪽에는 좀 가느다란 이제 배관이 있고요. 한쪽에는 이거보다 좀 배관이 큰 자, 관이 굵은 자, 이러한 관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관을 이렇게 자, 결합했어요. 결합. 그러니까 돌연 확대관이에요. 관의 그 굵기가 컸다는 얘기예요.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은 자, 여기 왼쪽에 있는 편을 이제 물의 상류라고 해요. 상류. 그러니까 물이 지금 이렇게 흐를 거예요. 이렇게. 돌연 확대관은 물이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상류라고 보고요. 좁은 관을 넓은 쪽에 있는 쪽을 하류라고 할게요. 하류. 이제 하류라고 했을 때 자, 속도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지금 여기 관이에요, 관. 요 관의 직경을 D1, 좁은 관. 그 다음에 넓은 관. 자, 넓은 관을 갖다가 직경을 D2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유속은, 자, 좁은 관에 흐르는 물의 유속은 V1. 그리고 넓은 쪽 관에 흐르는 물의 유속을, 자, V2라고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자, 돌연 확대관에서의 손실은 뭐냐? 손실. 자, 수두 자체가 손실을 의미한다고 해서 손실을. 자, 손실은 2 곱하기 G분의 바로 V1 마이너스 V2의 제곱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지금 V1이 커요, V2가 커요. 어디가 지금 속도가 더 빠르겠어요? 당연히 좁은 관에서의 물의 속도가 빠르겠죠, 그죠? 그래서 2G분의 V1 마이너스 V2의 제곱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지난 강의에서 배웠잖아요. 속도수두는 2G분의 자, V제곱 배웠죠? 속도수두. 그거예요. 2G분의 V제곱이잖아요. 속도 뺐으니까, 그죠? V제곱.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넣을 수 있냐? 바로 자, 여기 이제 뭐가 존재하냐면은
부차적 손실계수가 있어요. 부차적 손실계수 K. 자, 부차적 손실계수 K에다가 이 G분의 바로 V1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V1의 제곱. 이게 바로 돌연 확대관. 이거예요. 돌연 확대관에서의 뭐다? 손실이다. 그래서 손실 H는 K 곱하기 2G분의 V1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바로 이 V1을 기억하세요. V1. 자, V1이 어느 관이에요? 좁은 관이에요? 넓은 관이에요? 배관이 좁은 관이죠? 그죠? 배관의 좁은 관이에요. 어느 쪽? 상류 쪽. 상류 쪽에 있는 배관의 유속입니다. 아시겠죠? 예, V1. 돌연 확대관이에요. 돌연 확대관. 돌연 확대관.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 돌연 확대관이 있으면, 예, 돌연 축소관도 있겠죠. 그죠? 배관이 이렇게, 자, 넓은 배관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좁은 관을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유체가 이렇게 좁은 관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렇게. 그죠? 반대예요. 돌연 축소관이에요. 축소관.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자, 뭐를 만들어 놓을 거냐면, 여기 배관의 단면적. 배관의 단면적을 A1이라고 놓고요. A1. 그 다음에 여기를 A0. 자, 여기를 A2로 놓을게요. 똑같아요. 여기는. 네, 면적 똑같겠죠? A2. 그 다음에 유속은, 자, 물의 유속을 갖다가, 자, 여기는 V1이라 하고요. 여기는 V0, 여기를 V2라고 놓을게요. 여기에 흐르는 물의 속도의 속도. 그럼 여기서 돌연 축소관에서의, 자, 손실은 뭐냐? 2G분의 바로 V0 V2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V0 V2의 제곱이다. 자, 그럼 여기도 뭐가 있냐? 바로 돌연 축소관에서 부차적 손실계수 K가 존재하겠죠. 그죠? K 곱하기 2G분의 뭐다? V2의 제곱이 됩니다. 자, 아까 돌연 확대관 손실에서는 뭐였어요? K 곱하기 2G분의 V1의 제곱이었죠? 이 V1이 뭐였어요? 좁은 관에서의 바로 물의 속도였어요. 어디? 상류 쪽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자, 돌연 축소관인 경우에는 이 V2가 어디의 속도예요? 마찬가지로 좁은 관이죠. 좁은 관인데 자, 이쪽이 뭐예요? 이쪽이 상류 쪽. 아래가 하류 쪽입니다. 하류.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손실계수에서 이 V2는 뭐다? V2는 어디 쪽이다? 하류 쪽이죠. 하류 쪽. 하류 쪽에 있는 속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류 쪽. 그래서 돌연 확대관에서는 뭐다? 상류 쪽이고요. 돌연 축소관에서는 어디다? 하류 쪽이다. 이거를 기억 좀 해주세요. 하류 쪽. 그래서 공식. 어차피 이거 2G분의 V제곱은 속도 수두예요. 속도 수두에다가 바로 부차적 손실계수를 곱한 겁니다. 그죠? 예, 부차적 손실계수 K값. 이거는 이제 문제에 주어질 때가 있고요. 이제 문제에서 푸는 문제들도 나와요. 아시겠죠? 이거 공식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를 보시면 관의 상당 길이입니다. 관의 상당 길이. 뭐 상당 길이나 상당 관 길이나 똑같아요. 이거를 L2라고 표시를 합니다. 관의 상당 길이인데 이거는 뭐냐면 자, 부차적 손실계수에 그 해당하는 값들 있잖아요. 만약에 L보에서의 손실이 있을 거고요. T에서도 손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손실을 갖다가 뭘로 환산시키냐면 바로 배관에서의 마찰 손실, 배관에서의 손실로 환산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이 관의 상당 길이라는 거를 말 그대로 길이 미터 단위로 환산을 시킨 거예요. 손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의 길이로 하나로 통일을 한다는 거죠. 손실을 갖다가. 그래서 이 공식이 있어요. 부차적 손실계수 K 있죠. 부차적 손실계수와 그리고 관 마찰계수를 이용해서 이 상당 길이를 구하는 식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의 상당 길이 L2는 바로 F분의 KD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F라고 하는 거는 관 마찰계수고요. K는 부차적 손실계수, 그리고 요 D는 바로 관의 직경입니다. 관의 직경. 그래서 관의 상당 길이 L2는 F분의 KD. 이 공식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관의 상당 길이입니다. 관의 상당 관 길이 똑같아요.
관의 상당 길이 L2는 F분의 KD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참고로 요거 좀 하나 볼게요. 자, 관 마찰계수 F에 대한 사항인데 관 마찰계수 F에 관한 사항이에요. 자, 여기는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 왜 유체의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죠? 측류, 자, 측류, 그리고 난류. 자, 난류 밑에 쓸게요. 측류가 있고, 자, 난류가 있고, 그리고 측류에서 난류로 변하는 그 중간 과정, 그게 뭐예요? 바로 천이 영역, 임계 영역 있죠? 천이 영역 똑같아요. 뭐 임계 영역, 임계 영역. 자, 여기서 이제 뭐를 기억하시냐면은 측류와 임계 영역이랑 난류가 자, 어떤 함수인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측류 같은 경우에는 자, 상대 조도. 그러니까 조도라고 하는 거는 관의 거칠기예요. 상대 조도와 무관하고요. 바로 이 측류는 바로 레이놀주수. 레이놀주수만의 함수입니다. 뭐 기억하셔야 돼요. 측류는 레이놀주수만의 함수예요. 그 다음에 임계 영역이에요. 임계 영역. 임계 영역은 바로 관 마찰계수 F는 뭐다? 자, 이거는 바로 상대 조도와 레이놀주수의 함수입니다. 함수.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난류 같은 경우에는 자, 상대 조도와 무관해요. 이거는 단순히 상대 조도, 관의 거칠기예요. 상대 조도와 무관하다라는 거. 이거 참고로 알고 계세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아시겠죠? 관 마찰계수에서 측류, 임계 영역, 난류에 의한 함수. 어떤 함수인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측류일 때는 레이놀주수의 함수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이 측류일 때 관 마찰계수가 뭐냐면 R2분의 64예요. 공식이에요, 공식. 측류인 경우에 레이놀주수만의 함수 맞잖아요. 관 마찰계수는 R2, 레이놀주수분의 64 이걸로 구할 수 있거든요. 관 마찰계수를. 그래서 측류인 경우에는 레이놀주수만의 함수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관 마찰계수.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이제 공식이 나와요. 공식. 자, 바로 달시-바이스바의 식입니다. 달시. 이제 발음의 차이가 있어요. 달시-바이스바하의 식입니다. 자, 이거는 계산 문제로 잘 나와요, 이거. 달시-바이스바의 식이 뭐냐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측류나 난류인 경우 모두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바로 측류일 때랑, 자, 난류일 때 모두 다 적용할 수가 있는 식이에요. 이 식이라는 게. 그리고 이 마찰 손실은 유속의 제곱과 그리고 배관의 길이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지름에 반비례한다라는 그러한 식인데 이거를 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돼요. 달시-바이스바는 H는 이게 손실이에요. 손실. H는 뭐냐? 마찰 손실 수도예요. H는 바로 EGD분의 FLV 제곱입니다. FLV의 제곱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달시-바이스바식에서 마찰 손실 수도는 EGD분의 FLV 제곱이다. 바로 뭐예요? 하나씩 볼게요. 이 G라는 거는 중력 가속도고요. D는 배관의 직경, F는 관 마찰 계수, L은 배관의 길이, V는 유속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마찰 손실 수도는 뭐에 비례한다고요? 관 길이에 비례하죠. 그리고 유속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리고 배관의 구경에 뭐 하는 거죠? 반비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배관의 구경이 크면 클수록 마찰 손실은 더 적다고요. 반비례한다고요. 그렇죠? 이러한 관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달시-바이스바의 식, 요 식 자체도 암기하세요. 이거 계산 문제로 반드시 나와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 공식에서 좀 파생되는 게 있어요. 바로 압력 강화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압력 강화. 자, 뭐냐면은 우리 그 압력수도 있죠. 압력수도 H는 비중량분의 압력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이 달시-바이스바식을 응용해서 바로 이 압력 강화도 구할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하냐? 이거랑
감마분의 델타 P가 같다고요. 똑같잖아요. 마찰 손실수도. 그죠? 똑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양쪽에다가 요 비중량만 곱해버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압력 강화도 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세요. 이거. 네? 똑같아요. 감마분의 델타 P. 압력 강화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응용해서도 문제 나와요. 이거. 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6번째. 자, 또 공식이에요. 하겐 윌리엄즈식. 하겐 똑같아요. 하겐이나 하겐 똑같은 거예요. 하겐 윌리엄즈식이에요. 네, 요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관에서의 그 마찰 손실을 구하는 건데, 이 식은 이제 필기 시험보다는 실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거 이제 실기 시험에 이거 상당히 잘 나오는 공식이에요. 필기보다는. 그래서 하겐 윌리엄즈 자 식인데, 자 여기서 자 1m당 손실되는 압력입니다. 델타 P. 이게 뭐라고요? 1m 배관 1m당 손실되는 압력이에요. 자, 이 값이 얼마냐? 바로 6.053 곱하기 자 10의 몇 승? 10의 4승이에요. 10의 4승 곱하기 분의 바로 C의 1.85승 곱하기 D의 4.87승 분의 Q의 1.85승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1m당 손실되는 압력은 유량의 1.85승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조도의 1.85승, 그리고 관 직경의 4.87승에 뭐한다?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C는 조도는 관의 거칠기라고 해서 거칠기, 요거는 직경, 그리고 이거는 배관에 흐르는 유량입니다. 그래서 유량의 1.85승에 뭐한다? 비례한다. 이것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1m당 손실되는 압력은 유량의 1.85승에 뭐한다? 비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 자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끔 요 1.85승을 갖다가 한 2 정도로 놓고요. 문제에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요 4.87승을 갖다가 약 5로 놓는 경우도 있어요.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근데 원래는 1.85승이고요. 4.87승이에요. 원래는 그죠? 이렇게 해서 1m당 손실되는 압력은 유량의 1.85승에 비례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이거 아시겠죠? 이거 그러니까 실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공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자, 7번째는 바로 패닝의 법칙입니다. 패닝의 법칙. 자, 패닝의 법칙은 뭐냐? 이거는 난류예요. 자, 난류의 원형 직관에 있어서의 자, 마찰 손실수들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 난류 흐름이고요. 그리고 원형 직관. 보통 다 원형 직관에서의 마찰 손실수들을 구하는 그러한 공식입니다. 법칙입니다. 그래서 마찰 손실은 배관의 길이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배관의 구경에 반비례한다. 뭐랑 같아요? 달시의 바이스바시랑 똑같아요. 관의 길이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관의 직경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똑같습니다. 단지 달시의 바이스바식은 측류랑 난류 모두 적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패닝의 법칙은 어디에서? 난류에서만 적용할 수가 있는 그러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도 알고 계셔야 돼요. 바로 마찰 손실 수두는 자 달시 바이스바식과 거의 유사해요. 자 뭐냐? 바로 GD분의 2 곱하기 FLV 제곱입니다. 거의 유사하죠. 그죠? 그러니까 달시 바이스바식은 요 2라는 값이 어디에 있어요? 분모에 있죠? 그죠? 그런데 패닝의 법칙은 요 2라는 값이 분자에 있어요. 그 차이만 있어요. 식 거의 유사합니다. 그죠? 이게 바로 패닝의 법칙이에요. 패닝의 법칙.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는 하겐 포화젤의 공식입니다. 하겐 똑같아요. 하겐 포화젤. 이게 어떤 프랑스 말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죠? 하겐 포화젤의 식입니다. 자, 여기는 계산 문제로 안 나와요.
하겐포화젤식 같은 경우는 계산식이 안 나오고 이 식의 관계되는 식, 어떠한 관계되는 식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겐포화젤식 같은 경우는 측류. 자, 측류 흐름일 때 원형 직관에서의 마찰 손실 수도를 구할 때 사용하는 식입니다. 자, 공식 볼게요. 자, 마찰 손실 수도 H는 뭐냐? H는 파이 곱하기 로우 G D의 4제곱분의 128 뮤 L 그리고 Q입니다. 이게 바로 하겐포화젤의 식입니다. 하겐포화젤의 식. 그런데 여기서 로우 곱하기 G가 뭐죠? 로우 G가 비중량이죠. 이거 대신에 비중량을 쓸 수도 있어요. 비중량으로 파이 감마 D 4제곱 128 뮤 L Q입니다. 뮤는 뭐예요? 뮤는 점성 계수. L은 배관의 길이. Q는 바로 배관을 흐르는 유량. D는 직경. 이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를 보시자면은 이 마찰 손실 수도 있죠. 마찰 손실 수도랑 뭐 유량의 관계, 배관의 길이와의 관계, 점성 계수와의 관계, 비례하는지 반비례하는지, 그리고 마찰 손실 수도와 직경의 4제곱하고는 무슨 관계에 있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식 자체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아까 달시 바이스바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압력수도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압력수도. 압력수도는 감마분의 P라고 했죠, 그죠? 이게 압력수도였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쓴다? 감마분의 델타 P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자, 로우지가 뭐라고? 로우지가 비중량이라고 했죠? 그럼 이때 이 로우지랑 이 감마랑 약분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압력 강화는 파이 D 4제곱분의 128 뮤 L Q가 돼요.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공식도 기억하시고요. 자, 압력 강화는 파이 D 4제곱분의 128 뮤 L Q 이 공식이 또 만들어진다고요. 파생돼서. 이것도 좀 기억을 하고 계세요. 이것도.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8번째 하겐포화젤의 식까지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관에서의 주 손실과 부차적 손실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출제 예상 문제로 같이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